미국이 동맹을 고를 때 뭘 볼까요? 흔히들 우정이나 오랜 역사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이런 감상적인 걸 다 뒤엎어버리는 아주 차가운 지정학의 계산법, 바로 대체 가능성입니다. 여기 문구 보이시죠? 지정학에서 당신의 강점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술력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바로 그 가장 큰 강점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위험한 기술 신화부터 깨부수는 겁니다.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비로소 진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판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기술력, 이거 완전 빛나는 갑옷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지정학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의 링 위에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은 외부 세력들이 어떻게든 손해놓고 싶어하는 아주 비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간단하죠. 그 기술을 통제하는 게 바로 힘이니까요. 아니 그럼 그냥 기술만 최고가 되면 되는 게 아니면 도대체 진짜 게임의 규칙은 뭘까요? 모든 건요, 딱 하나의 아주 차갑고 단순한 계산으로 정리됩니다. 그게 바로 대체 가능성이라는 계산법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한가운데에는 동맹, 역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대체 가능성이라는 진짜 무자비한 평가 기준 하나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만 묻는 겁니다. 저 나라의 저 기술,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미국의 지정학적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일단 평가를 해요. 저거 대체할 수 있나? 만약 답이 예스다? 그럼 바로 압박 들어갑니다.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관세 같은 걸로 막 흔들죠. 근데 만약 답이 노다? 저건 대체가 안 되겠는데? 싶으면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파트너십, 협력, 지원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반도체 칩스법 같은 정책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계산법에 따라서 나온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이걸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산업, 반도체와 조선업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딱 나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볼까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강점이죠. 그런데 이걸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체 가능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반대편을 한번 보죠. 바로 조선업입니다. 한국이 이것도 세계 최강이잖아요. 특히 LNG선 같은 비싼 배나 군함 만드는 능력은 거의 따라올 나라가 없죠. 과연 이 산업은 반도체와 뭐가 다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딱 정리가 되죠. 반도체를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라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칩스법 같은 걸로 압박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한국을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업은요? 미국 내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기들 역량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파트너십을 맺고 의존하는 겁니다. 이때 한국은 필수적인 동맹이 되는 거죠. 정말 다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레버리지 없는 기술은 그냥 뺏기기만을 기다리는 자산일 뿐이다. 우리가 계속 최고 기술만 있으면 돼? 라는 그 기술 신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전략적인 지렛대, 즉 레버리지가 없으면 그 기술 순식간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만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확 와닿아요. 대만은 어땠나요? 그냥 TSMC 보고 알아서 잘 해봐. 이게 아니었어요. TSMC의 미국 투자를 지렛대 삼아서 국가안보 보장이라는 걸 받아내는 일종의 패키지들을 했죠. 자기들 기술 자산을 아주 전략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각자 도생하도록 놔뒀죠.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판을 짜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이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라 직접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업들은 그냥 독립적인 회사들인가요? 아니면 국가 전체를 위한 협상 카드인가요? 이걸 명확히 해야죠. 그래서 제시되는 생존 전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괄적 패키지 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오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좋아, 대신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조선, 원전, 방산 이쪽에서 이만큼을 내놔. 이렇게 산업 전체를 묶어서 판을 짜는 거죠. 일종의 빅딜이에요. 둘째, 시스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기술 표준이 미국 공급망 전체에 깊숙하게 박혀서 우리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적 고착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절대 우리를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적 공감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다 알리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국가 전체가 한 방향을 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이라는 식탁 위에 그저 오르는 메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식탁에서 메뉴를 정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